한국은 중국 못지않게 좀도둑이 판치는 나라. 그렇게 치안이 좋다고 자랑하지만 자전거만 보면 다 훔쳐가는 한국인들. 청년들이 취업도 못해 도둑질로 먹고 사는 거지의 나라. 한국의 좀도둑 관련 범죄 소식에 지금까지 일본인들이 보여줬던 반응들이었습니다. 전염병이 발병하기 전부터 일본의 수많은 언론과 일본인들이 한국을 향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현재 상황을 보면 나라가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주장이었죠. 출산율은 떨어지고 청년들의 취업은 나날이 힘들어지자 일본으로 건너와 직장을 구하거나 아니면 도둑질로 밥벌이를 할 정도로 한국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게 일본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좀도둑이 없는 곳은 존재하지 않고 한국 역시 일부 범죄자들의 범죄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나라의 멸망을 논하다니 일본인들의 상상력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국을 좀도둑들이 판치는 거지의 나라라고 주장하던 일본인들의 입을 완전히 다물게 한 소식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다 합니다. 지난 24일 일본의 주요 언론사 중 하나인 ANN에서는 긴급 속보를 통해 일본 전역에 마치 유행처럼 불고 있는 자전거 도둑에 관한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한 아파트 자전거 주차장에 설치된 CCTV에 찍힌 이 영상에서는 젊은 남성 한 명이 자전거 주위를 어슬렁거리다 아무렇지 않게 주차되어 있는 자전거를 훔쳐 타고 가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전거 도둑은 현재 일본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그렇게 한국을 욕하던 일본에서 오히려 한국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의 절도 범죄들이 생겨나고 있고 연일 뉴스를 통해 알려지다 보니 한국을 욕하던 일본인들조차도 이것이 지금 일본의 현실이다, 일본인이라는 게 너무 부끄럽다와 같은 반응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단순히 자전거 좀도둑 하나 때문에 일본인들이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끼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일본 전역에서는 과거부터 꾸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좀도둑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방충망을 전부 떼어가기도 하고 놀이터의 미끄럼틀을 훔쳐가서 파는 도둑들도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유명 연예인이 여자 속옷을 몇백 벌 훔치는 일도 있었고 공공화장실 수도꼭지와 건물 기와장을 모조리 훔쳐가서 이슈가 됐던 적도 있었을 정도로 일본에서는 마치 좀도둑도 유행을 타는 것처럼 엽기적인 범죄가 계속해서 있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한국을 욕하는 일본인들의 뻔뻔함도 참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전염병으로 인해 청년들의 취업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한국보다 아르바이트에 많은 수입을 의존하던 일본인들의 경우 영업 제한 및 매출 감소로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게 되자 자연스레 절도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좀도둑이 아니라 사회 문제로 대두될 만큼 말이죠. 그럼 현재 일본의 상황이 얼마나 최악으로 치닫고 있길래 날이 갈수록 좀도둑이 증가하고 일본인들마저도 모든 걸 포기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과는 별개로 지금 일본의 취업난은 극악이라고 해도 표현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나라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제대로 된 도시락 하나 못 먹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합니다. 니케이에 따르면 일본의 올해 취업 내정자 수는 10만 5,442명으로 지난해 11만 9,019명보다 11.4%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신종 전염병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호텔 및 여행업계, 자동차 및 부품 제조기업이 큰 폭으로 신규 채용을 줄였으며 일본 항공업계의 경우 아예 신규 채용을 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힘들어져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취업 내정자 수 급감은 일본 고용시장에선 사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도 노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일자리 대비 노동인구가 적은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즉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한국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암울한 현실은 20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30대에서 40대라고 하면 현재 한국의 기업들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나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본은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합니다. 일본 통계청에 따르면 30대에서 40대 사이의 인구 약 1,700만 명 중 30%는 취업에 실패하거나 비정규직에 머물고 있어 일본의 경제활동 인구 중에 가장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일본의 버블 붕괴를 목격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으며 현재 전염병 사태까지 경험한 불운의 세대로 일본에선 이들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표현할 정도로 말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악화되는 전염병 사태로 인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본처럼 전염병을 막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전염병 이후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지난 8월만 하더라도 개정 조정 실업률이 2.8%로 떨어졌고, 이는 1999년 6월 데이터 발표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았으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통계만 비교해보더라도 일본이 지금 얼마나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지 느끼게 됩니다. 이런 힘든 상황 때문에 많은 일본인들이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고, 일본의 커뮤니티에선 이럴 거면 차라리 한국에 와서 배달 알바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며 한국인들에게 배달 알바 하는 법을 물어보는 사람들도 생겨날 정도였죠. 또한 일본에서 무섭게 급증하고 있는 것은 범죄율 뿐만이 아닙니다. 전염병의 여파로 일본인들의 우울증이 심해지고 있다며 일본의 언론사인 FNN에서는 속보를 통해 영상을 내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염병 이후 젊은 층의 우울증 및 불안증이 의심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각각 모두 증가했으며, 스트레스의 요인으로는 감염에 대한 불안함과 더불어 일본 경제에 대한 불안함이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전염병, 취업난, 가난, 우울증 등의 심각한 청년 문제들이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가자 자연스럽게 급증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자살률입니다. 특히 여성 자살률이 급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19년도 전염병이 시작된 이후 20년도 8월쯤엔 무려 작년도보다 40%가량 급증할 정도로 일본 여성들에게 전염병은 무섭게 다가오고 있다 합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후생노동성 산하기관인 생명을 지키는 자살대책추진센터는 한국의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자살예방센터로 원인 분석과 의견을 의뢰했을 정도였습니다. 자살과 관련한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일본의 기관이 한국에 자문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언론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라고 해서 청년들의 사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뽑자면 이러한 청년 사회 문제를 대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잘못된 점은 잘못됐다고 말하며 이를 바로잡고자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여러 경우에서처럼 그 어떤 나라들보다 관련 사회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절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을 깎아내리며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의 경우 아무리 불만이 많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상에서만 불만을 표출할 뿐 한국인들처럼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건 역시 한국인과 일본인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거주하는 원룸촌을 보고 한국의 젊은이들은 돈이 없어서 에어컨도 없는 집에 살며 여름밤이면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한강에 나오는 거지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망언을 퍼부을 정도로 한국을 무시하던 일본인들이었지만, 신종 전염병이라는 예상치 못한 폭탄이 터지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는 걸 이제는 일본인들도 몸소 깨닫게 된 것이죠. 저 같아도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사를 통해 좀도둑 소식과 청년 문제가 속보로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 다른 나라를 욕하는 건 도저히 부끄러워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좀도둑 문제와 관련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